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돌봄 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돌봄 시작하는 선생님들 너무 걱정이 많으시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기존의 보육교사 선생님으로 활동하시고 어린이집 근무하신 선생님들도 약간 똑똑 띵동하고 남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 자체에 대한 좀 걱정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매칭이 완료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돌봄을 쭉 진행하시고 완료하기 버튼 누르실 때까지 전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요 수업 확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확정 당일 선생님들이 하셔야 하는 일, 하루 전에 하셔야 하는 일, 그리고 당일 수업 진행하고 수업 노트 작성하고 그리고 마무리해서 활동비 받으실 때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확정되는 걸 저희가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들 그건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매칭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꼭 연락 3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연락, 매칭 직후입니다. 매칭이 되면 부모님 성함 옆에 연락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두 번째 연락은 수업 전날 이걸 누르면 부모님께 내일은 즐거운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라고 문자가 갑니다. 선생님께서 뭐 별도로 내용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수업 내용 확인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 이게 알림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바로 또 앱으로 떨어져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세 번째, 당일날 수업 출발 알리기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채팅으로 어떻게 인상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우리 땡땡이랑 수업할 땡땡땡 선생님입니다. 우리 땡땡이가 좋아하는 여기 아이 이름 넣으시면 되죠. 좋아하는 주제나 관심사항, 놀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업 중 주의해야 하는 점도 함께 알려주세요 라고 채팅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고 아이 이름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는 집에는 항상 이렇게 선생님께서 부모님과 소통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 우리 땡땡이가요. 요새 공룡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의 관심사를 예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놀이 또는 관심사를 예습하세요. 선생님이 공룡에 대해서 잘 아시면 좋겠지만 다행이지만 잘 모른다. 그러면 공룡 예습하셔야 돼요. 공룡 이름도 알아보시고 아니면 공룡 책 찾아봐서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가셔도 좋고요. 이미 아이 집에는 공룡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이의 나이 보시고 또 부모님이 체크하시는 아이의 성향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상호작용법과 놀이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만남 놀이법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3개 정도 놀이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놀이랑 첫 만남 놀이랑 다른가요? 좀 다르죠. 첫 만남에서는 우리가 뭘 하죠, 선생님, 아이랑? 네. 이름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아이랑 만나는 것도 어색해요. 아이도 어색하고 선생님도 어색해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놀이는 무엇인지 서로 이름을 알아가는 방법,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방법, 그런 놀이 정도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연령별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전에도 많이 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1세, 2세, 3, 4세까지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질문 알려드릴게요. 1세는 아이가 계속해서 뭔가를 탐색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시는 매직 질문. 이거 뭐지? 아이가 막 만지는 거 보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 멍멍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세는요, 주도적인 놀이를 하니까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땡땡이가 해볼까? 우리 땡땡이가 해볼래? 와, 우리 땡땡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건 어때? 이거 해볼까? 아이가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사고력도 생겨서 아이가 제법 의사소통이 되는 나이예요.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땡땡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이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놀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내 내내 놀이를 하면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놀이 아니고요. 이렇게 탐색하고 놀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전체적으로 놀이를 한 번 하고 쉬고
두 번째 놀이, 세 번째 놀이, 정리하기 이렇게 좀 블록을 나눠주세요. 1시간 놀이는 이렇게 짜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짜리 놀이다. 대체로 가늠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놀이는 한 10분, 20분 걸리겠구나. 이 놀이는 좀 오래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놀이를 3개를 준비해 가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 한 5가지를 준비해 봐야겠다. 좀 긴 시간 체력을 많이 쓰지 않는 놀이, 좀 짧은 시간 체력을 확 쓰는 놀이 이렇게 잘 안배해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시간표를 짜시면 선생님들이 2시간 내내 뭐 하고 놀지 이런 막막함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시간별로 놀이를 안배하는 노하우도 생기실 겁니다. 자, 이제 돌봄 하루 전이 됐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하나? 내일 수업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에 보여드렸죠. 내일 수업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께 내일은 즐거운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라는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채팅으로 다시 한번 내일 돌봄 시간을 부모님께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어머님 내일 땡땡시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간혹 선생님이 갔는데 부모님이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럴 때도 계시거든요. 빈집 갔다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꼭 확인해 주세요. 내일 몇 시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계획하신 놀이를 예습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아이와 함께 하려고 종이 접기를 준비해 봤는데 여러 번 좀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도 내가 다 잘 알고 있는지 연습을 해보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돌봄 전날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에게 놀이를 소개하는 방법은요, 흥미를 유발하는 게 좋아요. 놀이 소개 5가지 방법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눈 감고 만져보기. 선생님이 나만의 놀이감 3가지 정도는 꼭 비상식품처럼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전에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땡땡이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어. 우리가 함께 볼까? 또 가위바위보에서 놀이를 정하는 것기도 하고 색종이, 색깔로 뽑는 거예요. 색종이 뒤에 놀이를 적고 엎은 다음에 색깔로 뽑고 또는 동서남북 종이접기 아시죠? 거기에 놀이를 썬 다음에 그러면은 또 이게 재밌는 게 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꽝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아이랑 어떻게 재미있게 요 얘기를 꾸며갈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스무고개를 좋아요. 오늘 선생님이 우리 땡땡이랑 함께할 놀이를 한번 맞춰볼까? 아니면 아이가 무슨 놀이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맞춰보는 시간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아이가 재미있어 할 놀이 소개 방법 준비해보시고 손유이도 찾아보시면 많아요. 아이랑 첫 만남의 손유이 놀이법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그거 하나 정도 외워가시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첫 만남 놀이 소개도 할 수 있고 아이가 선생님께 흠뻑 빠져들 거예요. 어른도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처음 보자마자 선생님, 정말 재밌다.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놀이 소개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잘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돌봄 당일이 됐어요. 자, 출발 전에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네. 길찾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그 앱에 카카오 네이버 길찾기가 연결되어 있지만 간혹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주소 그냥 네이버 길찾기에 넣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편한 복장 갖추고 양말 꼭 챙겨주세요. 요새는 겨울이니까 모두 양말 신고 다니시지만 요 여름에는 슬리퍼 바람으로 갔다가 맨발로 들어가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그 다음 출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수업 출발 알리기 버튼이 생성돼요. 그거 누르면 부모님께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위해 출발했어요 라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3시간 전부터 활성화가 되는데 선생님 떠나실 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오늘 내가 준비한 놀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 앞이에요, 지금 선생님. 문 앞에서 선생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네, 아이 이름. 아이 이름, 에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어려운 글자도 막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막상 아이 얼굴을 딱 봤는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을 많이 준비해 갔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머, 우리 선생님이 아이 이름도 모르고 오시다니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아이 이름 꼭 확인하시고요. 부모님의 요청 사항도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이 뭐뭐 해달라고 했는지 그래서 돌봄 중에는 요 요청 사항 꼭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끝나는 시간도 꼭 확인해 주시는데요. 간혹 선생님들이 놀이에 너무 열중하시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도 끝나시고 더 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시지 않도록 팁을 드리자면 수업 종료 시간 알람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띠디디디 알람이 울리면 아이에게 이제 우리 땡땡이랑 선생님이 헤어질 시간이네. 우리 마지막으로 무슨 재미있는 놀이 하나 더 해볼까? 또는 자 이제 우리 놀았던 거 정리하자. 이런 정리 타임 알람으로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 뭐 안 끼었는지 네 거울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끼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정하게 내가 시간도 잘 알고 아이 이름도 알고 요청사항도 확인 다음에 띵동 초인종을 누르시는데요. 띵동은 언제 누르셔야 하냐면요. 수업 5분 전에는 띵동을 누르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분 전 도착 그리고 세 가지 확인해 주세요. 문 앞에서 아이 이름, 끝나는 시간, 핸드폰 알람, 마침 시간 10분 정 설정해 주시고요. 부모님 요청 사항 확인하시고요. 핸드폰은 아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미디어 기기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수업 중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만약에 나의 놀이나 이 학습 중에 미디어 사용이 필수다. 그럴 때는 꼭 부모님과 사전에 상의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내가 너무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 사전에 부모님께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 수업 중에 중요한 전화를 한번 받을 일이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다 양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2시간 내내 너무 열심히 아이와 정말 신나게 수업하셨는데 잠깐 핸드폰 통화를 했는데 그 장면을 딱 부모님이 목격하셨다. 그럼 아니 선생님 아이 보시면서 지금 핸드폰을 보시는 거야? 하고 부모님은 또 오해를 하게 되시죠.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아이와 눈 맞추고 귀 기울이고 대화 많이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2단계 돌봄 진행입니다. 띵동하고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자, 들어가서 이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들어가면 문 앞에 부모님과 아이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인사를 하셔야겠죠? 웃는 낯으로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눈높이 맞춰서 무릎을 좀 낮춘 다음에 안녕, 오늘 우리 째깍이랑 재미있는 수업할 땡땡 선생님이야 라고 인사해 주시고요.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둡니다. 요거 첫인상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손 씻는 장소를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땡땡아 선생님 손이 더러워서 그러는데 손 어디서 씻어요? 왜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아이는 아무래도 처음 보는 어른을 만나느라고 좀 긴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물어보잖아. 어깨가 으쓱하면서 선생님께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손 씻는 것 아이에게 물어보고 꼭 손을 씻으세요. 손 씻는 것 돌봄의 시작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손 씻고 나와서 이제 부모님께 오늘 수업은 어디서 하나요? 하고 장소를 확인하시고 오늘 수업 중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옷은 잘 개어서 구석에 둡니다. 자, 단정하게 개어서 구석에 두어야 보기에도 좋고 간혹 선생님의 옷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옷을 구석에 잘 치워둡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내용이라 제가 뽑아봤는데요. 아이가 수업 중에 재미가 없어해요. 선생님이 준비해 가신 내용을. 또 아이가 엄마를 계속 찾아요. 아이가 계속 울어요. 아이가 낯가리고 서먹해요. 또 아이가 너무 흥분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아이가 재미없어 한다면 아이가 쳐다보는 것을 봐주세요. 아이의 관심사를. 그래서 아이가 놀고 있는 놀잇감에 대한 얘기를 끌어내면서 아이의 관심사를 발전시킵니다. 간혹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놀이를 준비해 갔는데 아이가 반응이 없어서 선생님 놀이를 좀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또 이렇게 아이가 계속 울거나 주 보호자를 계속 찾을 때는 이건 사전에 부모님과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아마 그렇다고 부모님이 써놓으실 거예요. 만약에 엄마를 계속 찾으면 엄마가 외출을 하셨다면 엄마를 계속 찾으면 중간에 아이가 전화해서 영상통화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얼굴을 보여주시고 좀 진정시켜 주시고요. 아이가 계속 울면 아이를 안고 달래고 해도 계속 너무 운다. 그럼 그때는 보호자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달래봤는데 낯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같이 시간을 좀 보내주시고 차차 제가 신호 드리면 조금 빠져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낯가리고 서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함께 놀이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라고 사전에 부탁드려도 좋고 사전에 미리 부모님께 또 "아이가 낯가려하면 제가 좀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게요."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요걸 나중에 얘기하면 선생님이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만 사전에 얘기하면 전문가적인 발언이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이거 부호자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선생님 최선을 다하시되 부모님과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아이가 너무 흥분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목소리 톤을 낮춰요. 조용한 소리로 "찌까까비 귓속말놀이 해봐."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좀 이 톤이 가라앉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활동적인 아이들에게 효과적이고요. 누가 누가 작은 소리로 말하나 이런 점점점 톤 낮추는 놀이에서 목소리 톤으로 아이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놀이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밖에 나가자고 할 때도 있고요. 부모님 안 계시는데 또 부모님께 "집 앞 놀이터에서 놀게요." 하고 나왔는데 아이가 옆동 놀이터에 가자고도 해요. 이때는 포인트는 부모님이 선생님과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바로바로 소통해 주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자고 할 때는 부모님께 여쭤봐요.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될까요?"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째까기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구나.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뭐 너무 춥거나 아이가 감기에 걸렸거나 하면 못 나가잖아요. 우리 여기서 놀이터를 꾸며서 놀아볼까? 만약에 바깥에서 놀이터에 나가면 뭘 하고 놀고 싶어?" 이렇게 아이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 욕구를 어떻게든 실내 놀이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놀 때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 저희 땡땡이가요. 여기서 놀았는데 옆동 놀이터 가고 싶어 해서 옆동으로 갑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길을 가다가 뭘 사달라고 해요. 요새 같은 뭘까요? 붕어빵? 오뎅? 이런 거. 그러면 그냥 사주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께 확인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사전에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사주시고요. 연락이 안 됐고 사전에 아이가 먹을 거에 주의해야 되는 게 없다고 확인이 되었다면 선생님 돈으로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또 남겨주세요. "너무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사줬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사전에 부모님과 이런 군것질에 대한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동 수업인데 버스를 타라고 부모님이 하셨는데 아이가 너무 졸라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이럴 때는 길에서 아이랑 싸우기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또 확인.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돌발 상황들은 바로바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확인하시는 건데요. 전화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문자라도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아이가 문제집을 풀기 싫어해요. 부모님이 "여기까지는 다 풀어야 돼요." 그 진도를 정해 주셨는데 아이가 너무 싫어해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노트에라도 남겨 주셔야 돼요. 또는 끝나고 나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아이가 너무 좀 지루해해서요.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과제를 주셨다면 그리고 "여기까지 진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사전에 부모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모두 다 사전 상의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소통이 안 됐다면 추후에라도 문자라도 노트에라도 꼭 그 구체적인 상황을 남기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 정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와 함께 놀이처럼 합니다. "야, 누가 누가 빨리 치우나 해보자." 또는 "색깔별로 모아보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한테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고 부모님과 헤어질 때 "아, 우리 째까기가요. 오늘 블럭 쌓기를 너무 재밌어 했어요. 아이가 창의력이 굉장히 있어서." 뭐 이렇게 네, 부모님께 피드백으로 좀 전달드리면 좋고요. 이거 중요한데요. 두고 가는 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커피 종이컵 등 이런 쓰레기를 두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산을 가끔 잘 두고 오세요. 그래서 부모님과 소통해서 그 우산을 경비실에 맡기고 막 이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깔끔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두고 가는 거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데 마무리 인사를 꼭 해주세요. 마무리 인사는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헤어져서 아이는 혼자 남게 됩니다." 라는 걸 부모님이 아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가 없어요. 간혹
거실에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고요. 부모님은 안방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살금살금 나왔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안방문 똑똑 두드리고 "저 이제 갑니다."라고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면서 부모님 리뷰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부모님께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요런 리뷰 안내까지 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자 인제 선생님은 돌봄을 마무리하셔야 하죠. 수업 노트를 작성합니다. 수업 노트는 노트 요청이 있는 수업만 작성하는 거고 수업 당일 바로 존댓말 작성해 주시고요. 추가 비용이 있었다면 아이 추가, 시간 추가, 실비 사용 등 추가 비용이 있을 때 사용 내역 영수증을 첨부하시는데 부모님이 결제 후에 완료 버튼 누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추가 비용은 부모님과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가 있으신 것에 한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 비용 청구 수업 노트를 작성해야 매주 월요일 날 활동비 정산이 됩니다. 완료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돌봄을 가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첫 돌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